자, 아스날 네.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경기 내용 좋고 네, 잘했어요. 네, 잘했지만 잘했어요. 군데군데 실수들 때문에 결과가 이제 뒤집힌 거잖아요. 사실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도 아스날의 승리 바라기도 했었고요. 그치, 리버풀 입장에서 사실 아스날이 맨시티 잡아줬으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라운드에 맨시티는 어려운 경기에서 결국엔 뒤집어서 이겼고 그다음에 리버풀과 첼시는 서로 치고받는 경기 끝에 무승부였기 네, 때문에 이겼죠. 물론 봐야 됩니다. 근데 첼시는 클럽 월드컵 이슈가 있고 리버풀은 당장 코로나 이슈 플러스 이 네이션스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맨시티가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피어스의 제임스 피어스의 이제 네. Q&A를 보니까 피어스도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분위기더라고요. 틈을 보이는 팀이면 몰라. 예전에는 그랬어.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전에는 한참 앞서다가 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턱 밑까지 쫓아오고 약간 주춤하면 뒤집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특히나 펩시티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한 번 앞서 나가기 좀 차이를 벌리기 시작하면 이게 좀처럼 안 좁혀져 이게. 그렇죠. 패보기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가 리그 1위여도 약간 따라잡히거나 모른다. 끝까지 이렇게. 경쟁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맨유가 특히 많이 좀 따라잡았죠. 그래. 근데 패보고 나서는 진짜 틈을 안 주는 팀이기 때문에 완벽한 팀이고 근데 지금 경기력 보잖아요. 이번 경기 맨시티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우승할 만한 팀의 전력을 맞아요. 있어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스쿼드 뎁스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맨시티가 한 명 한 명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지 뎁스는 부분 얇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래. 아스날전처럼 좀 경기력적으로 고전하는 경기들도 있는데 근데 쓰는 전술과 선수들의 우수함 그렇지. 그 전술의 짜임새 보면 맞아. 우승팀의 그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잘하니까. 이런 경기들과 시즌들을 치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위닝 멘탈리티도 이미 갖추고 있어서 보면 결국엔 뒤집잖아. 그리고 그렇죠. 아스날은 되게 좋은 경기를 했지만 결국에 졌잖아요. 이게 아직은 아스날이 갈 길이 좀 멀다. 아직 군데군데 아쉬움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를 메워가면서 뭐 축구 하루 이틀하고 말 거 아니니까. 그렇죠. 길게 보면서 이렇게 채워나가야지. 잘하고 이번에 한 번 졌는데 리그 1위 팀 상대로 패한 겁니다. 그래.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아스날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속가내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 지금 표현을 잘했어. 속가내야 된다. 채워나가야 된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새 기운이 좋네요. 종윤이 형한테 단어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 속가내다. 이게 지금 필요한 표현이어서 딱. 네. 네. 왜냐면 형철이가 단어를 이상하게 쓸 때가 많은데. 작년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래. 속가내야 되는 채우기 위해선 비워야 됩니다. 새 옷을 사려면 헌옷장을 비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구를 들어오려면 낡고 병든 가구들을 치워야 됩니다. 자카는 단점을 이번에도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이게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나는 뭐 그 프로세스 안에서 제가 이거 후토크 때도 얘기했습니다. 주장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지나간 거 가지고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만 주장 완장을 결국에 찾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완장을 던진 놈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좀 지구 반대편의 팬이지만 현지 팬들은 가까이에서 눈앞에서 직접 그렇죠. 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 여론이 현지는 좀 더 많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순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자카 여러 가지 막 가족들에 대한 비난도 막 왔다 그러잖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래 정말 100번 양보해서 던지면 안 돼. 참아야지. 들어가서 화면에 안 보이는 데서 던지고 이 새끼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괜찮아. 우리가 안 보이잖아. 팬들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는 누구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보이는 앞에서 그랬잖아. 하면 안 될 짓인데 100번 양보해서 그래 지나갔으니 그렇다 쳐. 그러면 그런 선수한테 주장을 박탈시킨 선수한테 다시 완장이 가는 일은 나는 팀 차원에서 없어야 된다고 봐. 진짜 없어야 돼요. 이거는 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미 리더로서의 함량 미달인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또 한 번 그 자리를 준다는 거는 구단 분위기, 팀 분위기 있어서 근데 나는 좋지. 그러니까 라커룸 안에서 자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그거는 오케이 좋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완장을 주는 건 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이전부터 해왔던 얘기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는 벵거가 마지막 말년을 축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흔들렸던 포인트가 자카의 영입과 맞물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자카는 결국에 대체돼야 되는 자원이라는 거 여전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약간 상충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카 로마 링크 났을 때. 이 선수는 지금 당장은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카를 빼고
그에 상응하는 선수를 아스날이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능력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저는 풀렸어요. 생각보다 이번에 스카우팅이 잘 됐어. 데려온 선수들 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그 불안함 플러스 하나 또 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어쨌든 당시 주축 자원인데 왜 헐값에 팔릴 거 아니야. 종이 좀 받아야지. 장사는 제대로 해야 될 네.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첫 번째 의문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잘 데려왔어. 오케이. 근데 제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면에서 자카는 역시 똑같습니다. 팔아야 되는 선수다. 제값을 받으면. 제값을 헐값이 받고, 아니라면. 네, 제값을 받고 내놔야 돼. 네, 그리고 진짜 이번에 영입 과정에서는 저는 진짜 아스날 보드진의 판단이 너무 현명했다고 봐서 판매만 잘한다면 그럼 다음 이적 시장에는 이번처럼 자카가 결국 이미 드러났다 한계를 또 보여준 거잖아요. 똑같은 한계고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판매의 답을 그래. 네, 내려야 되지 않나. 만약에 뭐 한두 번이면 어쩔 수 있어. 한두 번 하는 선수, 파비뉴 같은 좋은 선수들도 한두 번 실수합니다. 한두 번 실수해요. 네. 왜냐면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니까. 그럼요. 근데 이 선수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스날에 이적한 이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중요한 경기에서 해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나비효과이자 스노우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묻는 거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만 자카의 그 실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마갈량이스 퇴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스노우볼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카가 성급하게 페널티킥을 내줬죠. 마갈량이스가 그 이제 아스날 쪽 이번에 아르테타가 코로나 확진이기 때문에 대행 측의 코치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이거 마갈량이스 심판한테 항의하다 카드 받은 것 같다라고 경기 직후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카이 스포츠 기사랑 그 현지 중계 화면을 보면 마갈량이스가 페널티킥 차일 때 마레즈가 꼭 공 줘야 되는 그 페널티 스팟 있잖아요. 그쪽을 좀 긁어요. 긁어 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달라요. 처음에 긁어서 경고가 나와서 경고 누적 퇴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반대쪽에서는 그거 아니라 그냥 좀 어필을 하다가 네. 문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근데 이게 경고 사유가 지금 우리가 명확히 오피셜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경고를 받았어. 그 PK와 관련된 걸로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서는 일단 긁어서 나왔다. 네. 현지 중계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케가 슈퍼 세이브를 해서 그 라포르테 실수로 넘어간 공 라인 거쳐서 막아냈죠. 네. 그리고 마르티넬리의 뒤이은 슈팅 골대를 맞고 나왔고. 마르티넬리가 쇄도할 때 스튜어트 에틀도 같이 쇄도했습니다. 그거 막았더라고요, 주심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거? 예전에 아놀드 그 뉴캐슬 원더골도 잘 보면 마이크 딘이 막을 뻔했어요. 네. 몸 못 패가지고 이러다가 피했거든요. 주심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좋은 위치입니다. 맞아요. 좋은 위치라는 것은 그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플레이에 방해받지 않는 그 위치가 좋은 위치 아니야. 맞아요. 네. 본인들이 잘 보려고 들어가다 플레이를 방해를 했잖아. 제정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심이 간섭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근데 네. 마르티넬리 슈팅은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다. 받았을 수도 있지. 뭐 알 수 없어. 근데 너무 아쉽죠. 그래. 네, 아쉬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갈량이스가 제수스를 막다가 감정이 올라온 거 주체하지 못하고 역습을 끊어버렸죠. 네, 역습 끊는 거 경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고 2장 퇴장. 그리고 이어서 마갈량이스가 빠지면서 공중볼에 대한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저는 자카를 수적 열세 상황에서 내려서 5-3-1로 전술을 바꿨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자카가 왼쪽 센터백이 됐는데 자카도 공중볼이 확실한 선수는 아니고 아, 그래. 베나이트도 공중볼이 확실하진 않고 가운데 섰던 로포이딩, 교체 투입 때 호이딩 정도만 좀 공중볼을 따내는 편인데 숫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추가 시간에 라포르테가 올라가 있고 로드리도 올라가 있고 셋피스 이후 상황에서 장신 선수들이 박스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공중볼을 보내면서 마갈량이스 퇴장에 따른 이 공중볼 열세 그리고 결국 세컨볼을 로드리가 마무리를 지었다. 이 모든 스노우볼의 시작은 자카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막다가 페널티킥을 내준 것.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줄만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근거를 만들었어요. 일단 아스날이 이날 잘했던 게 맨시티가 체력으로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전방 압박으로 몰아쳤어요. 외대고르가 로드리 막 틀어맞고 그리고 선수들이 압박하면서 기동력을 보여주다가 압박이 풀렸을 때는 빠르게 수비로 전환해서 4-4-2 대응을 유지했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도 맨시티의 측면 풀백에게는 윙포워드가 붙고 중앙 미드필더에게는 똑같이 중앙 미드필더가 붙고 이 윙포워드 쪽에는 풀백이 붙는 형태로 측면에 대한 1대1 접근을 잘했어요. 자카가 상충되는 위치가 베르나르도 실바 쪽이었는데 맞아요. 후반전 전반에 되게 잘 막았지만 후반전 그 한 번의 장면에서 그래. 일단 딱 한 실바가 번이었는데 들어가는 길목을 다리를 뻗어서 성급하게 막았죠. 그것도 성급했어. 네, 접촉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쫓아가면 네. 돼. 자카는 수비를 잘 못하는 선수야. 안 하는 선수가 있고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맞아요. 물론 안 하다 보면 못해지는 것 같아. 근데 자카는 수비를 못하는 선수야. 못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뻗은 것도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누가 봐도 끝까지 유니폼을 이게 늘어날 정도로 잡아챘잖아요. 잡아당기는 거 여러분 네. 그 선수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 선수와 앞으로 아마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꽤 많은 그 선수들이 손 쓰는 것부터 달라. 그러니까 이 팔을 정말 잘 써야 돼. 몸싸움 할 때 본인의 위치를 잡는데 팔을 정말 잘 써요. 근데 잡는 거 다 해. 코너킥이랑 프리킥 밑에서 이런 캠 다른 캠 뭐죠? 미친 듯이 잡아 끌어. 맞아요. 근데 파울이고 아니고는 잡아 끄는 타이밍이야. 끌고 당기고 이거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요. 끌고서 그 정도로 유니폼이 잡아당겨지는 게 보여진다? 이거는 네. 주심도 보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 주심이 사실 봤는데 안 불었죠. 그러다 VAR을 통해서 이제 그래. 보여진 거긴 하지만. 다행인 거지 오히려. 네, VAR 느린 화면으로 유니폼이 늘어난 것도 보였을 거예요. 이건 빼박이야. 네. 그래서 그 저는 오히려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반칙이냐 아니냐는 놓는 타이밍에 따라 다르다. 맞아. 잡아 끄다가 정확해요. 놓는 타이밍을 네. 영리하게 가져가는 선수는 쓰면서도 잡아당기면서도 반칙을 안 줘요. 자카는 끝까지 넘어지는 데까지도 이게 잡아당기고 있었잖아요. 물론 실바가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진 않았고 약간 늦긴 했어요. 넘어지는 속도가. 근데 그때쯤까지도 이렇게 유니폼을 잡아 끄는 상황을 만든 건 이거는 이유를 제공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약간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준 그것도 것은 맞죠. 있습니다. 다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자카가 멍청한 플레이를 했다. 네, 근거를 줬어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한 자카의 1대1 수비의 미숙 이게 페널티킥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마갈량이스의 퇴장 그리고 아케 선방 그 에투엘의 선방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그 추가 시간 극장골까지 모든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문제는 자카 쪽. 그래. 삼선의 불안함은 아스날에게 늘 지적을 하는데 그 경기 프리뷰 때도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강팀전에 아스날이 계속 힘을 좀 못 썼던 이유가 삼선의 불안함 때문이에요. 맞아. 스피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파티는 그래도 이번에 되게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습니다. 데브라이너 막아냈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토미야스는 진짜 좋은 풀백. 토미야스도 잘했어. 스털링을 잘 막았죠. 스털링 쪽으로만 공격이 좀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초반에 약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재동 네. 이재동 선수랑 와 흔들리나 싶었는데 시간 한 10분 지나니까 막더라고. 그래서 갈수록 잘 막았어요. 야 토미야스가 이제 얘는 진짜 잘하는구나. 그래서 파티 지금 토미야스 특히 파티 쪽은 역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자카는 물론 전반전엔 잘했지만 그 한 번의 상황 때문에 이후에 빚어진 결과까지 생각하면 맞아. 이 경기에 틀림없이 아주 안 좋은 포인트를 제공한 선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너무 여러 번이야. 네. 한 번이면 뭐 어떡해 실수니까. 근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자카의 고질병이야. 그렇죠. 이거는 못 고치는 거고 사실 스튜어트 에투엘의 어떤 여러 가지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 경기는 뭐 그 경기의 흐름을 치명적으로 바꿀 만한 오심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원래 주심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봐. 맞아요. 근데 대세를 바꾼 건 스튜어트 에투엘의 어떤 그 판정이라기보다는 자카의 그 파울이 더 크리티컬했어요. 에투엘이 뛰어들어가면서 마르티넬리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럼 좀 나도 아스날 팬이고 보면 좀 어이가 없죠. 네. 근데 맨시티 쪽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좀 이거는 야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삼선의 문제, 그리고 자카의 문제. 분명 아스날이 이 부분까지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번에 가능성을 봤다고 봅니다. 네, 좋은 경기였죠. 잘했으면 좋겠고 자카는 나갔으면 좋겠고 헐값 말고 그래. 제값에. 네. 가라 이제 할 만큼 했다.